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개가 쏟아지지만 어떠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곱씹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전한길 선생님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을 향해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정계 은퇴하라,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인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정말 무거운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팩트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대선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승복 선언을 했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하죠?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등산을 하러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철봉이나 이제 훌라후프를 하시면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게 과연 지도자의 모습인가?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김승복, 김철봉, 이러한 별칭이 생기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배신자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 실제로 이 당대표 경선에서도 안철수 의원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배신자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탄핵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탄핵을 반대했으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차디찬 그 덥고 힘든 환경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도 탄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탄핵 찬성파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라 통합, 협치 좋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과 협치는 지금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내부 총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따라 당대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서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을 2367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던 전한길 선생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김문수 전 장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한길 선생님의 비판 요지는 총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째는 김문수 전 장관의 전략적인 실패입니다. 초반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그대로 될 줄 알았고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까지 포용하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보수 유튜버와 국민 소통을 무시한 점입니다. 실제로 보수 유튜버 토론회에서 장동영 의원은 참석을 했지만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언론 눈치를 보며 불참을 하다가 다시 나중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전한길 선생님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정계 은퇴하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한길 선생님의 지적은 상당히 공감할 만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라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대한 언론입니다. 김은수 전 장관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전략적인 실패라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모두 끌어안겠다. 말만 반복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전략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는 분명한 방향성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을 긋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끝내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패배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전한계 선생님의 발언이 던진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저는 첫째, 세대 교체 신호입니다. 장동혁 대표 젊고 패기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단결할 수 있고 그러한 결단력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장동혁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 확립이 상당히 중요하고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 승리가 아니라 보수 변화해야 한다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 정치인에게 의존할 수 없고 새 시대에 맞는 인물을 내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SNS를 통해 국민과 바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바라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수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대한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정체성 회복입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모두 끌어안는 게 아니라 싸울 땐 싸우고 지켜야 할 땐 분명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계 선생님의 발언은 보수 진영 전체에 울린 경고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수는 더 이상 미적지근한 지도자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지켜내야 합니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조금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전한계 선생님의 김문수 은퇴 발언은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라고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의 세대교체, 결단력 있는 리더십,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 회복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젊음과 전투력으로 보수 진영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정치와 배신자와의 타협은 끝내야 합니다. 오직 싸울 줄 아는 지도자, 국민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보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지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사건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